네, 6.25 전쟁일이 막 지나갔는데요. 6.25 전쟁의 와중에 우리 군에 의해서 경남 거창에서는 양민 719명이 희생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대 상황이 그러했다 하더라도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마을 주민이 몰살되는 피해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랜 기간 억울하다는 하소연 한번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45년이 지난 1996년 특별조치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유족과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을 기억하며 당시의 시간 속에 머물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인사이더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다시 또 아픈 역사의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넘도록 전쟁이 휩쓸고 간 아픔을 여전히 놓지 못한 채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5년을 이제 덤으로 살고 있는데 65년. 그때 충격으로 뭐 아무것도 안 돼. 이런 큰 일을 한번 당하면 그 인생 다 망가지는 거야. 6.25 전쟁 중 거창의 산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비극. 이유도 모른 채 총탄에 쓰러져간 마을 주민 700여 명의 죽음. 뭐 생각조차도 없는 거죠. 자기 부모, 형제가 다 없어졌으니까. 1951년 2월. 참담했던 그 겨울의 기억은 아직도 거창군 신원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은 비단 분단의 아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거창에서는 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갓난아이부터 백발 노인,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이 희생당했습니다. 1951년 2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던 그때 그 겨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탓에 날씨가 잔뜩 찌푸렸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산길을 따라 노인 여러 명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성하게 우거진 잡초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거창군 신원면의 박산골 골짜기입니다. 6.25 전쟁 당시 1951년 2월 9일부터 사흘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던 현장입니다. 이른바 거창 사건.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생존자 김은섭 씨를 비롯해 거창 사건 유족회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517분이 돌아가신 분이 전부 다 애들, 여자들, 노인들이에요. 좀 빨빨한 사람들은 전부 그 당시 어디로 피해버리고 없어. 다 전부 억울한 분들만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거창 사건은 1951년 6.25 전쟁 당시 거창군 신원면 일대 주민을 적으로 간주해 우리나라 군병력에 의해 학살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15세 이하 359명을 포함해 세 곳에서 민간인 719명이 희생됐습니다. 그중 517명이 이곳 박산골 계곡에서 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지만 모두 불에 타버려 남은 유족은 가족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도 이제 나무를 위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휘발유를 뿌리가 불을 질러 놓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려니 살이 다 녹아내려 버리고 성별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성별 구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큰 뼈, 중간 뼈, 가는 뼈로 구분해서 큰 뼈는 남자, 중간은 여자, 가는 뼈는 애들. 거창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9명 가운데 한 명인 김은섭 씨. 10살 소녀는 어느덧 74살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6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김은섭 씨는 끔찍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우리 어머니, 내 바로 위에 형, 여동생 넷이 나하고 갔다가 나만 총알이 피해갔어요. 나만 거기서 피 뒤집어 쓰고 살아났어요.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를 찾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바로 기관총 쏘는 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얼굴 반쪽이 달아나고 없어. 여기 내가 얼굴을 들어보니까 그게 어린 마음에도 그 얼마나 그 충격적이야. 우리 내 위에 14살 먹은 형은 온 몸이 총알이 박혀가지고 벌집이 돼 죽어 있었고. 어머니와 형, 동생까지 모든 가족이 눈앞에서 희생당했던 그날 이후로 65년이 흘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10살 소녀는 학살의 충격 속에 그동안의 세월을 살아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큰일이에요. 그런 걸 당하게 되면은 인생이 전부 망가져버려. 책을 패들면은 한 글씨는 군인 같고 그림은 그 뻘건 게 나오면 그 희생자들이 막 총을 맞고 그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평화롭던 마을이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던 당시 농민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죽어야 하는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9.4일생으로 살아난 또 다른 생존자 정현주 씨의 삶도 날마다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고마 날 놓고 나와버리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문은 나오지 못하고 이 장소로 끌려와서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이제 생활이 어렵고 막 고되게 살다 보니까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참 부모님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고생한 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억울함을 호소하기조차 어려웠던 상처. 검은 비석에 새겨진 희생자의 빼곡한 이름만이 억울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신원조차 확인하지 못해 어렴풋이 성씨로만 기억되고 있는 희생자도 있습니다. 길었던 지난 세월. 남겨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눈물과 탄식뿐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자기 부모, 형제가 다 없어졌으니까요. 시신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 산소도 별다로는 없고 이제야 화장을 해서 비석만한 길이가 있죠. 유족회는 그동안 힘을 합쳐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명예회복에 발벗고 나선 겁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박산골 골짜기 옆에는 작은 합동묘역이 남아 있습니다. 사건 이후 3년 만인 지난 1954년 유골 수습에 나섰지만 성별조차 구분하기 힘들어 결국 뼈의 크기에 따라 남자와 여자, 어린이까지 모두 3개의 합동묘를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수 작업 없이 그대로 보존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또 뭐 혹자들은 뭐 크게 좀 잘 해놓자 하자는데 당시 해놓은 그대로 보존이 돼. 이거 보존이거든.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박산 합동묘역 근처 거꾸로 놓인 비석이 억울했던 세월을 대신 말해줍니다. 유족들이 거창 사건을 알리는 신원운동을 폈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진상규명은 또다시 좌절됐고 유족이 돈을 모아 어렵게 세웠던 위령비도 땅속에 묻혔습니다. 5.16 때 이 비가 이렇게 정으로 망가지고 이걸 또 저기에 20년이가 묻혀 있었다. 유족들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거창 사건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감독 김재수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김재수 감독과 유족들이 첫 인연을 맺게 된 건 우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25일 영화감독 김 씨가 거창군 신원면으로 귀농한 날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해 찾아온 마을.
엄청난 사건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던 점이 김 감독을 자극했습니다. 내가 이제 거창 내려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몇 군데 학교에 이제 중고등학교 멘토링제가 나갔는데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모르고 있는 거야. 거창 사건에 대해서. 이건 문제다. 세상에 지역에서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창 사건을 조명한 영화 청야는 지난 2013년 12월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거창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후손이 우연히 거창에서 만나 진실을 알게 되면서 화해와 용서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학살이 정당하다는 거네? 저예산 독립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관객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김 감독은 영화의 의미를 새길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배우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예산 영화고 또 독립 영화고,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예술 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접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제 이 얘기를 만들면서 그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이 거창 이 민간인 학살 사건이 좀 더 표면화됐고. 1년 중 하루, 거창 사건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한 날이 있습니다. 매년 봄, 거창군 신원면에서는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제와 추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거창 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추모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참배묘역에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생년월일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유족들은 때때로 추모공원을 함께 찾습니다. 부모, 형제 다 죽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고아나 마찬가지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또 달리 본다고. 그 양민학살 거기서 희생됐다고. 그것을 갖다가 좋게 보는 거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런 눈치까지 다 봐야 되고. 유족의 한은 깊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아직 유족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거창 사건은 이미 국군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 사건이지만 희생자와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왜 죽였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구명이 된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응당의 그 명예회복이라든지 배상이 돼야 되는 거고. 고요했던 마을에 총성과 비명이 울려 퍼졌던 그날. 65년이 흘렀지만 당사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못했습니다. 언제쯤이면 억울함을 다 털어낼 수 있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슴은 여전히 먹먹합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생존자는 먼저 떠난 가족을 다시 만나는 날, 가족에게 할 이야기를 가슴 깊은 곳에 품고 다닙니다. 아직까지 명예회복은 덜 됐는데 그래도 나는 살아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저 세상에 가가지고 내가 우리 어머니, 형, 동생 그리고 이 전체를 위해서. 비극의 현장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고령으로 점차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존자와 유족이 더 아파하지 않도록,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